여러분, 주관기관 선택을 잘못하면 서류 심사를 바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분석을 3편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총 19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그리고 특화 분야별, 그리고 투자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 여러 개의 주관기관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주관기관이 있고 그 외에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주관기관들이 있는데 이 19개의 주관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기관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기관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의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주관기관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팀은 졸브라는 팀이고 물에 녹으면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친환경 과일 포장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다음과 같이 과일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포장재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개년 로드맵을 보면은 이 팀은 25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기 전에 24년도까지 했던 이 과정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MVP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공장 확보해 가면서 이제 막 POC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주대학교 산하협력지원단을 통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팀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케이스를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서 스토리텔링을 했기 때문에 MVP 개발 단계 그리고 또 POC 준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실 때 특히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절대 원칙 첫 번째는 권역 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점 소재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단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이고요. 다른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선청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 제약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를 포함한 총 7개의 주관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거나 경기이거나 인천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총 7개의 주관기관에 반드시 지원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인들이 지방은 경쟁률이 낮으니까 나는 지방으로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처럼 충남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나 또는 강원도 에 있는 카톨릭 간동대학교와 같은 지역으로 권역을 벗어나서 지원할 경우에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광탈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과거에는 이게 허락되었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본인이 본점 소재지에 맞는 권역별 주관 기관을 선택하는 게 지금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 깊이 생각하시고 본인의 권역에 맞는 주관 기관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화 분야에 매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주관 기관마다 집중하는 모집 분야와 그리고 나의 창업 아이템과 매칭을 한번 시도해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이니까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는 고려대, 인하대, 순천향대, 카톨릭 간동대, 국립순천대와 같은 이러한 주관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되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 때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화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AI, 딥테크, ICT 분야는 이처럼 서울과기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한밭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조, 소부장, 하드웨어 쪽은 경북대, 수원대, 영산대, 단국대, 그리고 환경, 에너지, ESG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 제주대, 동아대가 이렇게 특화 분야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특화 분야에 맞춰가지고 지원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주관기관 소개 자료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 주관기관 소개 자료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주관기관 소개 자료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지금 바로 첫 페이지에 보이는 고려대학교를 보면은 전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주요 역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이 집중하는 분야로는 바이오, 특히 제조 기반의 의료기기, 장비, 의료정보 시스템, 기능성 식품 등, 그리고 그 외에 딥테크 기반의 ICT와 핀테크, 빅데이터, VR, AR 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인프라가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절대 원칙은 스케일업 전략입니다. 즉 투자 재원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관기관별 금액과 그리고 팁스 운영기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마다 본인들이 선정한 팀들이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끔 투자 재원 보유 기관들을 확보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NT테크 같은 경우는 12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기대는 10억 원, 그리고 인하대는 10억 원, 단국대 9억 원, 그 외의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재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재원을 넣은 투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주관기관 소개자를 보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조성된 투자 재원이 10억 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협업 네트워크는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인벤션랩, 블리스 바이벤처스, 마크앤컴퍼니, 탭엔젤 파트너스, 나눔엔젤스와 같은 이러한 투자 기관들과 협력되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혹시라도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시점에 이러한 투자사들을 이미 만나가지고 교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사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주관기관 협약되어 있는 곳들을 추천받아서 지원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실제로 주관기관에 선정돼서 투자 유치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팁스 운영사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관기관 19개 중에 이렇게 서울 창경, 광주 창경, CNT테크와 같이 이처럼 팁스 운영사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팁스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이렇게 팁스 운영사의 팀들을 추천해주는 주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고 주관기관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고 나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관기관이 갖고 있는 지원 인프라와 그리고 판로 개척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내 비즈니스 모델과 핏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나 시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서울과기대, 고려대학교와 같은 이러한 추천 주관 기관들이 있고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주관기관 소개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주관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주관기관이 어디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는 동남아와 또 글로벌, 그 중에서도 베트남 등 글로벌 파트너와 1,500만 불 규모의 MOU 체결 성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지역으로 글로벌 진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해보시고 주관기관을 조금이라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 비즈니스 모델이나 B2G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레퍼런스 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게끔 이렇게 CNT테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같이 이렇게 B2B 매칭과 POC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라도 B2B나 B2G 모델들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주관기관 선택하시는데 고려를 하시면은 향후 선정되셨을 때 훨씬 더 스케일업 포인트를 높게 끌고 갈 수 있고 그 얘기인즉슨 시장에서 살아남고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주관기관이 창업 지원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관기관이 초창기에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보통 한 2, 3년 단위로 주관기관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주관기관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노하우가 잘 쌓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원해서 선정이 됐을 때 서류 작업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 지원들을 해당 주관기관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업기업 네트워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혼자 성장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기업 네트워크를 잘 보유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얼마만큼 이런 협업들을 잘 챙겨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주관기관 홈페이지나 또는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운영한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검색해 보시고 찾아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속 사업 연계하는 부분도 주관기관들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미나이에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 맞춰 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쭉 이렇게 해보니까 매우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주관기관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26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을 찾는 거에 대한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이거 꼭 돌려보시고 본인이 주관기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프롬프트,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함께 나누시고 좋은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채널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